본회의장 안이 어떤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이렇게 뵈니까 색다릅니다. 그러게요.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뵈니까 저 특이하고 좋습니다. 로텐더홀에서 저하고 만난 건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저는 사실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제가 그 현장에서 라이브를 여기서 했었는데요. 7년 만에 제가 다시 로텐더홀에 왔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그 본회의장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그런 이제 여부에 대한 표결이니까요. 네. 저게 이제 곧 끝날 예정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개인별로 다 가서 1인 한 명씩 이렇게 투표하게 돼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바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안 돼서 상정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최해병 특검법 법안에 대해서 의사 일정을 변경 동의하는 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상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번의 본회의장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미 그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안에 아마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네, 그렇습니다. 상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혜병 그러니까 특검법이. 지금 이제 의장실에 의장에게 가 있는 게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 수십 명의 서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달라.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안건을 상정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안이 접수돼 있으니까요. 그걸 의장이 아마 본회의에 의견을 묻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양당 원내대표,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를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의장님 그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절대 안 됩니다. 의장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아마 고성이 오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잠시 뭐 소란하더라도 곧 이 안건은 뭐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민심을 지금 받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의장께서도 뭐 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실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 문제는 오늘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심판이 끝난 총선의 결과를 받아든 국회가 이 최혜병 특검법조차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상적 국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리될 것으로 믿고 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반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퇴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집단 퇴장이요? 네, 그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이외,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표결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은 오늘 반드시 처리가 그렇습니다. 된다. 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반드시 사회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15분, 지금부터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벌어질 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합의 처리가 유족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요. 특히 합의 처리를 바라는 유족의 뜻은 그 전의 사례, 세월호의 사례나 이런 걸 볼 때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라고 하는 걸 기초로 작은 진실이라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 올라 있는 여러 법안들 가운데 사실상 가장 큰 쟁점 법안이라고 한다면 최혜병 특검법. 그렇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부의하기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5월 말 한 번 더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데 문제는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임기 종료가 가까워져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뜻을 보여준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참 이게 의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소한 의회를 좀 존중하는 태도가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건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된 특별법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전세 사기 특별법은 보안 입법을 6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야가 처리를 한 법안이거든요. 근데 보안 입법을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21대가 종료되기 전에 저는 보안 입법 차원에서라도 약속을 지킨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최소한이 도리고 최소한의 성의는 여당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뭐 선거 졌다고 국정을 팽개치는 민생을 팽개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 그러게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또 2030이 맞습니다. 많고 사회 경험이 적은 분들이라서 더 이게 사실은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고 내용을 알면 이거는 정쟁 법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여당이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정부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닌가 싶고요. 이참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컨대 최혜병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글쎄요.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보여요. 근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저는 이제 새로운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된다. 갈림길. 갈림길 어떤 국민들이 갈림길? 바라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길은 어쨌든 최혜병 사건의 당연하죠. 진실규명. 그리고 이미 그거는 선거 때 이미 정리가 된 민심의 판단이 난 거 아닙니까? 또 물어보면 국민들이 화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가 길어지겠습니까? 짧아지겠습니까?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뭐 표결을 2번 하면 되니까요. 그냥. 사실상 한 10여 분 가운데 끝날 가능성이 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1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리티엄 특별법 처리를 하고요. 또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를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면목은 조금 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에 당선시켜 주셔서 22대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있는데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본회의장에